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녀는 정말 고왔지요. 차마디 참한 게 너무나 예뻤답니다. 다 늙은 제게는 어쩌면 과분한 사람이라 여겨지네요. 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이 일을 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한 번은 늦은 새벽 상도동 근처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한강대교를 지나 서울역 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가 시간이 아마 새벽 1시쯤이었는데 한강대교 아치에서 한 여자가 난간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난 내가 잘못 봤나 싶어 운전을 하며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 역시나 어떤 여자가 그 난간에 서 있었죠. 주위에 지나가는 차들도 별로 없고 거기서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비상등을 켜서 한강대교 중앙에 차를 세웠고 차에서 내려 그 여자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여자는 역시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험하니 어서 다시 이쪽으로 오라고 하니까 든채만 채 말도 없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가까이 다가가서 두 발을 잡고 간신히 내 쪽으로 그 여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대체 왜 그러냐면서 살기 싫은 사람 무슨 권리로 살게 해주냐며 비관적인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내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 여자를 구해주긴 구해줬는데 어차피 내가 다시 떠나면 이 여자가 다시 난간에 서 있을까봐 저는 걱정이 됐고 저렇게 울고 있는 여자에게 경찰을 불러서 인계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여자에게 말을 시켰어요. 집이 어디시냐고 말하고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말하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긴 이제 집도 없고 오갈 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기가 이제는 삶이 힘들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안 되겠다 생각하여 이 여자를 택시 안에 태웠어요. 여자는 싫다고 하면서도 제가 타이르며 위로해주자 그래도 내가 믿음이 갔는지 제 택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집으로 택시를 몰고 갔어요. 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혼자 사는 처지가 됐고 택시 일을 하며 간간히 살아가는 처지지만 그래도 내 소유의 개인 택시고 그렇게 내 삶이 힘들고 비관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희망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택시가 집 앞에 다다르고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여자는 뻘쭘뻘쭘하면서도 나이 많은 남자인 내가 그래도 믿음직스러워 보였는지 이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집안에 불을 켜고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 긴 생머리를 한 그녀는 나이가 한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배고파서 그런데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좀 전까지 죽을 것 같이 굴더니 이제는 배고프다고 하는 모습이 아이러니했지만 어쨌든 이젠 다시 그런 나쁜 생각 안 하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은 건지 라면을 찾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라면 있다고 하며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일 준비를 하니 이 여자가 우리 집안에서 걸음을 천천히 옮겨가며 두리번 둘러보더라고요. 시선은 집안 구석구석을 향하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아저씨 이 집에서 혼자 사시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빨래며 청소며 음식이라고 말하며 사실 자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정부로 일을 했었다고 하길래 난 그녀에게 가정부로 일하기엔 아직 많이 젊어 보인다고 말하니 입주가정부로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째라고 하더군요. 난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입주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했냐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홀로 계신 아빠에게 자라졌는데 아빠는 툭하면 술 먹고 노름을 하기 일쑤였고 급기야 노름빚에 허덕이며 자기를 17살 나이에 학교도 중퇴시키고 입주가정부로 보냈다고 했답니다. 그때는 어려서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는데 입주가정부로 하루하루를 보내니 어느덧 손에 물집이 다 잡힐 정도로 힘든 집안이래. 주인들의 텃세의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 집 저 집 5번을 옮기며 살아온 게 20년 세월이고 아무리 그렇게 일을 해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없고 오로지 20년 세월을 아빠의 노름빚을 갚는 게 다였다고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주가정부 생활을 끝내고 아빠의 노름빚도 청산하게 되었고
이제 가정부 생활도 끝나게 되었지만 오로지 이제껏 가정부 생활만 하던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것 또한 왠지 모르게 너무나 힘들고 벅찼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한 곳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바보처럼 그나마 벌은 돈 사기까지 당했다면서 그 뒤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마지막 희망을 갖고 다른 곳에 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곳 같아서 그냥 나오려고 그랬지만 이런저런 일을 순식간에 모두 겪고 나니 모든 걸 끝내고 싶었고 자기는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왠지 모든 게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꿈이 뭔지 모르겠다며 나이 37살에 할 수 있는 건 집안일 뿐이고 그때 라면이 다 완성이 됐답니다. 자리에 앉아서 라면을 먹으라고 말하니 배고팠는지 라면을 잘도 먹더군요. 난 이 여자를 왠지 모르게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도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아저씨네 집에서 청소며 빨래며 음식을 하면서 지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지내도 되는데 굳이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어떻게 공짜로 지내냐며 이 나이 이때껏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다른 집 집안일 해주는 거였다면서 걱정 말라며 아저씨는 택시일 열심히 하시고 자기는 집에서 당분간 집안일을 해주며 지내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한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고 다음날 아침이 찾아왔는데 이른 아침부터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나가보니 대바람부터 일어나서 식탁에 한상 차려놨더라고요.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나에게 일어나셨냐면서 출근하시기 전에 어서 먹고 가시라고 하길래 저는 자리에 앉았고 그래서 아침밥을 같이 마주보며 먹게 되었답니다. 그리곤 그 여자를 혼자 집안에 놔두고 출근을 했는데 행여나 집안에 있는 물건 훔쳐가고 내 집에서 나쁜 짓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전 어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털어놓은 그녀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이 어느새 너무나 깨끗해져 있었죠. 그녀는 하루 종일 내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깔끔하게 청소해 놓은 것 같았답니다. 난 부담스러워서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까 아니라면서 며칠 신세를 지더라도 공짜밥 먹으면 되겠냐며 부담 갖지 말라면서 살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은 제가 그녀를 만난 이후로 처음 본 미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찾아왔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려고 하니까 깔끔하게 다려진 파란색 와이셔츠를 제게 내밀면서 이거 입고 출근하시라며 어제 자기가 다 다려놨다고 하더군요. 보니까 정말 세탁소 저리 가라 솜씨로 다리미질도 잘해놨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여자를 보살피는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나를 보살핀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저도 이 여자랑 함께하니 그냥 모든 게 편하고 좋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되지만 어느새 내 눈에 그녀가 미래를 함께해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내가 환갑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 37살에 그녀를 새 아내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꽃다발을 사와서 그녀의 품에 안기니 그녀는 꽃향기를 맡으며 너무나 예쁘다면서 집안 화병에 꽂으면 딱 알맞겠다며 싱글벙글이더군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늘 힘들지 않았냐며 말을 걸었고 자연스레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저녁상을 봐주는데 영락없이 같이 사는 마누라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처음으로 같이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 밥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를 마시게 되었고 저는 알딸딸하게 잠깐 취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르게 그녀의 두 손을 잡고서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자며 부담을 주고만이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왜 그러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녀에게 내가 좋아서 이 집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그녀가 나에게 하는 말이 그렇다고 했고 그 뒤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그녀가 안 보입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나 생각하여 나가보니 역시나 없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집안 곳곳을 뒤져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그때 주방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보이더군요. 쪽지를 펼쳐보니 아저씨 덕분에 살 용기가 생겼다면서 그동안 좋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그녀를 볼 수 없었답니다. 좋은 의도로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그녀이지만 부담감을 준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하지만 그녀는 분명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 같다는 확신적인 느낌이 든답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너무나 무턱대며 부담스럽게 들이대지만 않았더라도 그녀가 내 곁에 오래 머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